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,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. 혹시 매일 밤 잠들려고 드시는 그 약 있잖아요. 아니 뇌 건강에 좋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습관이 오히려 치매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.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?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저도 좀 놀랐는데요. 이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진짜 도움이 되는 건 뭔지,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없는지 오늘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건강한 뇌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 같이 찾아보시죠. 자, 첫 번째 핵심인데요. 바로 잠입니다. 이게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왜 뇌가 밤새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. 특히 깊은 잠, 이게 중요하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잠자는 동안에요, 우리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, 아밀로이드 같은 거요, 이걸 청소하거든요. 여러 연구에서도 꾸준히 6.5시간 미만, 특히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청소 과정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, 인지기능 저하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오래 자는 것보다도 수면의 질입니다. 질 좋은 잠이요. 아, 질 좋은 잠이요? 근데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수면제부터 찾으시잖아요. 괜찮을까요, 그게? 바로 그 점이 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. 수면제는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. 특히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수면제를 드시면 오히려 그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럼 뇌로 가는 산소가 줄어들겠죠. 그래서 불면의 원인을 먼저 찾고 인지행동치료, CBT나 이완요법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. 그러니까 무심코 먹는 약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,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. 아,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. 약은 신중해야겠어요. 그럼 먹고 마시는 습관 얘기도 좀 해볼까요? 그 지중해식 식단이 좋다는 건 이제 꽤 알려진 것 같은데 술은 어떤가요? 술은 무조건 피해야 하나요? 술이요,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. 일부 연구에서는 하루에 한두 잔, 많게는 3잔 정도의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, 이런 결과도 보고가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적당량이라는 거죠. 적당량. 하루에 6잔 이상 과음하거나 소위 필름 끊기는 경험 있잖아요. 이런 음주는 알코올성 치매처럼 뇌 손상을 직접 유발하니까 절대 피해야 하고요. 그리고 흡연은 과거에 일부 다른 연구 결과도 있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뇌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니까요. 무조건 피하는 게 맞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적당량이라는 게 참 어렵네요. 아, 그리고 요즘 뇌 영양제 관심 많으시잖아요. 이거 먹으면 효과가 좀 있을까요? 아, 영양제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, 현재까지 어떤 영양제 하나만으로 치매를 예방한다거나 치료한다는 명확한 과학적 증거는 아직 부족합니다. 물론 홍삼이나 오메가3, 은행잎 추출물 같은 것들이 보조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있긴 한데, 이것들에 의존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금연, 절주, 충분한 수면, 건강한 식단 같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 개선,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이에요. 아, 그렇군요. 영양제에 너무 기대면 안 되겠네요. 그럼 뇌를 쓰는 활동은 어때요? 흔히 어르신들 고스톱이나 퍼즐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.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컴퓨터 사용 같은 활동이 오히려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예방 효과가 더 크다, 이런 연구 결과로 있던데요.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. 네,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흥미로웠죠. 저도 좀 놀랐는데요. 컴퓨터 사용이나 글쓰기, 아니면 새로운 언어나 기술 배우기처럼 정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활용하는 활동 있잖아요. 이런 문해력 관련 활동이 치매 위험을 한 11% 정도 낮추는 걸로 나왔고요. 반면에 십자말풀이나 카드게임 같은 약간은 수동적인 정신활동은 한 9% 정도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. 그리고 그 연구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사회활동 자체에 직접적인 예방 효과는 통계적으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. 네. 그럼 친구 만나는 건 덜 중요하다는 건가요? 이거 좀 충격인데요? 그럼 혼자 컴퓨터만 하는 게 더 낫다는 말인가요?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. 그 연구 결과가 사회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. 사회적인 교류는 외로움을 줄이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하죠. 정신건강이나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입니다. 다만 뇌를 좀 능동적으로 자극하는 활동,
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는 조금 더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다. 이걸 시사하는 거죠. 결국은 균형이 중요합니다. 균형이요. 그냥 수동적으로 뭘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학습이나 경험이 뇌를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요, 기본적인 건강 관리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.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있잖아요. 이거 관리 안 되면 혈관 건강이 나빠지니까 뇌졸중 위험뿐 아니라 혈관성 치매 위험도 같이 높아집니다. 철저한 관리가 필수고요. 또 만성 스트레스나 우울증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법을 배우고 만약 우울증상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. 청력 저하. 이것도 방치하면 뇌에 부담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어서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꼭 관리하셔야 합니다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어느 한 가지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군요.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. 건망증이 좀 심해졌다 싶으면 이거 무조건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?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. 건망증하고 초기 치매는 좀 다릅니다. 구별이 필요한데요. 건망증은 보통 경험의 일부를 잊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약속 자체는 기억하는데 세부 내용을 깜빡한다거나, 그런데 치매는 약속 자체나 경험 전체를 잊어버리고 옆에서 힌트를 줘도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판단력 저하 같은 다른 증상들이 동반되고요.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가 느껴진다 싶으면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 가셔서 상담이랑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니까요. 네,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. 잠의 질을 높이는 거, 그리고 술, 담배는 좀 멀리하고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거, 그리고 무엇보다 뇌를 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것, 이게 중요하고요.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의 기본 건강을 잘 챙기는 것,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. 네, 정확합니다. 바로 그거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 이번 주에 딱 한 가지라도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? 어쩌면 매일 그냥 보던 뉴스 기사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 생각을 한두 줄이라도 짧게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?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 넘어서 좀 더 능동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작은 변화, 이게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 좋은 제안이네요. 정말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봐야겠어요. 여러분은 치매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? 또 오늘 내용 중에서 이건 정말 몰랐다 하는 점이나 더 궁금한 점은 없으셨나요?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 많이 나눠주세요. 서로에게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.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.